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또 글로벌 증시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중국 증시만 좀 가고요. 우리나 미 증시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요. 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얘기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좀 소멸되는 것 같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징 좀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은 거의 타결된 것 같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다 올 때 올마다 올라왔다. 뭐 그런 주장이 여전히 있는 와중에 오늘 주시장은 한마디로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관망장세가 오늘 지배적인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우리가 3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가 모두 하루 종일 소폭의 등락 끝에 결국은 막판에는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거의 뭐 하루 종일 물론 특징주는 있겠으나 지수 자체는 뭐 약밥, 강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스캔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단 바로 뭐 조사하고 그러다 보고 법적인 이슈를 계속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뭐 그 민주당 요구를 뭐 따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얼핏 비치고 있고요. 과거에 선거 전에 했던 사람들도 뉴욕에서는 조사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여하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 대통령이면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뭐 경제적인 이슈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치적인 스캔들 그리고 시장에 관련한 논란만 있었고요. 주시장에 크게 될 만한 움직일 만한 재료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바로 특징주부터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왔지 않지만 미국의 또 하나의 나름 저렴한 할인형 매장 체인이 타깃이라고 있는데요. 타깃의 주가 오늘 5% 이상 올라갔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5.1% 늘어났고요. 인터넷 매출이 25% 올라갔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 그나마 시장에서의 한 이슈는 그나마 지금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의외로 분전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타겟이 오늘 주가도 올랐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브랜드 업체죠. 콜스가 오늘 주가도 7% 이상 올라갔는데요. 예상을 상회한 이익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은 1% 올라갔는데요. 이런 좀 동일 점포 매출 1% 늘어난 거 뭐 뉴스거리도 아닐 수 있겠으나 전망치는 0.3%였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 정도만 해도 반응하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늘 섹터를 보면은요,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 뭐 들락날락했지만 작년부터 올해 좀 괜찮았었는데요. FDA의 그 대표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바이오 주식들이 결국은 장 중반까지 하다가 막판에 오늘 흘러내렸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나 이 지금 FDA 이 대표가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2년 동안 했었고 그동안의 신약 개발 이런 거 신약 승인의 어떤 절차를 좀 짧게 하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업계에 긍정적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은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늘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막판에 좀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아마존이 됐건 알리바바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구글이 됐건 소위 팡으로 대표되고 인터넷 대표 주자들이 시장이 다시 급속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도 지금 완전히 작년에 12월 달에 고점을 뛰어넘어서고 있으면서 10월 달 언저리의 고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리더미난 증권사에서 새롭게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를 $1,350로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한 17%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이게 흥미롭죠. 제가 어저께 네이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글에 대한 목표 주가 올라가고 주가 살아있는 요인은 아마 대한민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검색은 어디서 통일된다? 과거에 물론 네이버도 여전히 많이 보지만
지금 결국 딱 하나거든요.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가치가 지금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구글의 목표 주가를 $1,350 제시했고요. 오늘도 주가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의 1.7% 올라가면서 마감된 것이 오늘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무역 협상에 대한 재료는 이미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노이즈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식상한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새로운 재료나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뭐 중국의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22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중국 관련해서 뭐 여전히 이슈거리가 있는 거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거의 타결되고 있다는 식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27일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3월 27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닐 슈어링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이 물론 좋은 얘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소위 얘기해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더 이상 기다릴 것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 외에도 지금 분명한 이슈가 브렉시트 문제가 여전히 이슈거리가 있고 이태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마무리가 되면 바로 유럽과 일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도 일부 보도됐던데요. 터키와 인도에 대해서 제했던 소위 최애국 대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뺏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은 거의 끝나가더라도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에 대한 우려들,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그렇게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MSCI 이머징 마켓일 텐데요. 작년에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금년에 9%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반등을 했지만 작년에 연초 고점 대비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겠고요. 물론 이머징 마켓이 여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 브라질이 작년에 하반기 이후에 핫했는데요. 이제 그런 기대감도 퇴색했고요. 인도의 대통령이 제가 4월인가 아마 다시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중국의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 그리고 어제 양에서도 뭐 6에서 6.5% 경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한국 돈으로 700조 원인가요? 4조 1,500억 위안 그 규모의 경기 부양 조치 그리고 그 규모는 11년 만에 최고대치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결국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25년 만에 최저인 6에서 6.5%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기 부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캐피탈 이코노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투자 확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유럽에서는 임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섹터를 골고루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역시 기술주에 대한 혜택이 여전히 가장 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 한국 시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어떤 당장의 소비재 이런 것보다는 소재 관련 업종 그리고 산업재 섹터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어떤 비중이 높은 기술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 회사입니다. 1위가 텐센트, 2위가 알리바바. 텐센트는 아시다시피 홍콩에 상장돼 있고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세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3.6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69% 18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아주 기본으로 좀 갖고 가셔야 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증시 특징주와 국내 증시 연관 짓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아마 이 회사 이름은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슨 푸드인데요. 세계 최대 육개 가공 식품 기업입니다. 쉽게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칠면조 그리고 계란 이런 거, 닭 이런데요. 제가 한국에서 보더라도 한국에서 수많은 우리 뭐 닭가슴살이다, 뭐 그런 닭고기 이런 요리 보면 뒤에 보면 수입의 원천지 보면 다 타이슨 푸드라고 엄청 많이 써 있는 바로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스테펜 증권이라는 곳에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78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이유가 딱 이럽니다.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 뭐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단백질에 대한 섭취가 이머징 마켓에서 아시아 쪽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정된 제품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하면서 어떤 매수 의견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할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시장을 좁게 보는 거가 되겠고요. 크게 봐서는 식료품 회사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전히 CJ제일제당의 상위 지주회사 CJ 같은 경우가 전 여전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최근에 재미없는 모습이 1년째 지속되고 있지만은요. 하나금융에서 엊그저께 레포트가 내었는데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CJ그룹의 실적의 체력이 확인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흥미로운 레포트였다고 저는 읽어봤는데요. 여전히 CJ그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주회사에 갖춰 장기적인 매수 의견 여전히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뉴욕앤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